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9월도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점검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추석의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9월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좀 부합권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어제 이제 오늘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오늘 새벽 3시에 이제 금리 인상 결정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충격이 있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금리 인상이 그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고, 우리 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9월 달에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9월 같은 경우는 0.25%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거의 시장에서 99% 이상이 올릴 거다라는 것이 이미 좀 인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큰 영향은 좀 없었던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어져 가는, 지금 현재 93.77달러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이제 크게 큰 폭으로 이제 변동성이 있기보다는 달러 같은 경우도 약세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화면에 보이시는 그래프처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2017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0.25%씩 금리를 좀 인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준비한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2%대가 이제 마지막이지만 현재는 2.25%로 금리가 올라간 상태이다라고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좀 한번 살펴보면, 일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추석 연휴를 쉴 동안에 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유지해가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3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가 2021년 9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일본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있어서도 좀 동떨어진 그런 부분으로 그냥 자체적으로 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이제 미국의 그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칼날이 좀 일본을 겨누면서 잠깐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좀 정치적인 안정성을 찾아가면서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엔 총회 이제 연설을 통해서 밝혔지만, 이제 그 남북 간의 어떤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북미 간의 어떤 물꼬가 튀어짐에 따라서 이제 아시아에 자리하고 있는 일본도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어떤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대도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연컨대 이제 무역 전쟁을 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살펴보시면 지금 미국이 부과할 수 있는 2천억 달러까지 이미 부과한 상태고, 남은 금액은 한 2,600억 원에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 남아 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이 무역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슈로서 좀 시장을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그래 부과할 것 같아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고 있어서 영향력이 다소 크진 않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밝혔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역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무역 분쟁을 좀 어느 정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동시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와 이제 대응해서 이제 국민일보에 신문에 이제 그들의 논평을 좀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있어서 성의를 보이는 태도를 좀 나서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협상 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시장을 좀 공격하려고 하는 미국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만을 다 들어줄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중국의 좀 입장이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2,336포인트로 0.1% 정도 하락하면서 좀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추석 전에 좀 빠지는 추세, 그리고 추석이 좀 지나고 나서 한 15거래일 사이에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9월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4분기에 이제 어느 정도 접어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4분기에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은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승폭을 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 기대감을 좀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분쟁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지만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 어느 정도 무역 분쟁의 협상의 어떤 그런 물꼬를 좀 트고 나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피 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3분기에 있어서 예상 실적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3분기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들에 있어서의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2조 원 가까이의 어떤 영업이익들이 단기 순이익이 기대가 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3조 1천억 가까이의 역대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좀 기대가 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4, 4분기에 있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빠지더라도 한 2250대 정도를 좀 바닥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2450대 정도까지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무역 전쟁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을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또 호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시면서 좀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하시면 좀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안 좋은 악재 같은 소식으로 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 수출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등의 여지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내수주 부분에 있어서는 반등의 분위기가 크게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수출 주도의 업종의 분위기는 좋아지지만 내수가 좀 계속해서 부진하게 되고 베어마켓에 빠지게 되면 종목별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장세가 좀 진행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호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마이크론이나 그다음 JP모건 등을 비롯해서 반도체에 있어서의 수요 둔화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할지라도 외국에서 계속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있어서는 좀 악재로 이제 머무를 수가 있다. 그런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신흥국의 가치는 굉장히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뭐 아르헨티나 페소와 그리고 뭐 터키의 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 다시 예전 수준으로 이제 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그에 반해서 좀 안정화된 추세를 좀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면 또 10월이잖아요. 이 남은 하반기 동안 뭐 아까 수출주 이야기도 하셨지만 좀 더 주목할 만한 우량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반도체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기업인 삼성전자의 주식을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800원, 750원, 800원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삼성전자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을 좀 했다가 다시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좀 보이면 매수의 좀 기회로 3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이제 46,0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고, 그다음 매도가 같은 경우는 48,000원대, 5만원대 이상으로 좀 매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국민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알만한 이제 기업으로 좀 생각이 들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년도 3분기 매출액이 2분기 대비해서 약 15% 가까이 증가하면서 67조 원으로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이제 삼성전자에 있어서 모바일 부분에 있는 사업부가 좀 부진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를 제외한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2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이 좀 보이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반도체 계속해서 안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올 하반기까지에 있어서 반도체는 좀 양호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램의 가격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하락이 될 것이지만 수요가 그만큼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보이면서 이제 연간 20%
이상의 이제 상승이 좀 기대가 되고, 서버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수요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제 4분기에 모바일이 비수기로서 어느 정도 수요가 감소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디램의 어떤 가격과 그리고 수요가 이제 곱했을 때 나오는 그 금액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렌즈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하는 만큼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고,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 포트폴리오는 어떤 한 섹터로서 이제 가져가시게 되면 배당과 더불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때 이제 이익을 좀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중대형 우량 들어오는 삼성전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참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시장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 나타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보이스 시간이었고요. 김희성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